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권순기 경남교육감 당선인의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11일 간판을 올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경남교육의 비전과 추진과제를 정립하는 첫 여정,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일 아침 7시 30분 개표 막판 극적인 역전극으로 당선을 확정한 권순기 경남교육감 당선인. 앞으로의 경남교육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새 경남교육의 설계도를 그릴 경남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권 당선인은 11일 경남교육청 교육정보원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경남교육의 방향을 설계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의 밑그림을 그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수위원회의 한 달 남짓한 시간은 경남교육의 향후 4년,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이정표를 세우는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경남교육의 위대한 첫 페이지를 함께 써내려 갑시다. 인수위는 권 당선인의 교육 철학을 정책으로 구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인수위는 11명으로 출범했지만 적합한 인사 1명을 추가 선임해 최종 12명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수호 전 창원대학교 총장을 위원장으로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장애인 단체 관계자, 이주 배경 정책 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 수요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내부는 교육과정과 학생복지, 안전, 교권, 미래교육, 행정, 재정 등 4개 분과위원회 체제로 움직입니다. 분과별 전담 체제로 앞으로 30일 동안 교육청 주요 업무를 점검하고 학력 향상과 AI 기반 미래교육 등 핵심 공약의 실행 방안을 구체하게 됩니다. AI를 비롯해서 하루달리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도 이제는 그 교육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하는 그 핵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교육 권력 교체 이후 새로운 출발선에 선 경남교육. 인수위원회가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경남교육의 청사진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김해 지역 시민단체가 6.3 지방선거를 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재선거를 촉구했습니다. 김해 돌덩이와 자유시민연대 부정선거 척결 김해시민연대는 11일 김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부정선거와 재선거 구호를 외치며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후 김해봉황대까지 거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또 12일 김해시청 앞에서 13일은 연지공원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부실 선거의 책임을 묻는 집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2일과 1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 전역이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는 웰컴 센터가 마련돼 관광 안내와 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AI 체험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K컬처 공간도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일대에서도 글로벌 팬덤 아미를 맞이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는 스윙을 모티브로 한 대형 모래 조각이 전시되고 전 세계 아미들이 교류할 수 있는 전용 쉼터와 즉석 사진관이 운영됩니다. 파라다이스 호텔은 야외 정원에 포토존을 조성해 펜캉스 공간을 선보이고 그랜드 조선 부산과 더베이 101에서도 뮤직비디오 송출과 나반의 응원 굿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11일 오전 8시 40분쯤 부산 강서구 강동동의 한 교량 시공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교량 연결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 A씨가 골절상을 입고 60대 남성 B씨가 타박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교량 상판 지지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현장 책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밤 9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창원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주차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불법 체류자 A씨가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합천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적발돼 동료 외국인 2명과 함께 호송 차량에서 내리던 중 채워져 있던 수갑 한쪽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 4명이 동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가용 인력을 투입해 A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10일 저녁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2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저녁 8시 23분쯤 이 호텔 11층에서 발생한 불은 해당 층 화재 경보 설비와 객실 내부 자체 스프링클러가 작동돼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침대 옆 협탁 위에서 충전을 하던 보조 배터리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객실 침구류가 일부 소실되고 해당 층 내 그을음이 생기는 등 소방추산 29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11일 오후 1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과 대나무 숲으로 번지는 것을 확인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은 인력 60명과 장비 24대를 투입하고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오후 2시 30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이 불로 80대 남성 1명이 왼쪽 손등에 2도 화상을 입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1일 새벽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의 한 음식점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4시 7분쯤 시작된 불은 30여 분 만인 4시 45분 완진됐습니다. 당시 식당 영업은 하지 않고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가 일부 소실되고 냉장고, 에어컨 등이 불에 타 1,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조명기기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8,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0일 10시 55분쯤 공장 3층에서 시작된 불은 3층과 조명 제작 기계, 완제품 등을 태우고 2시간여 만인 11일 새벽 1시 4분께 완진됐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공장은 작업이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의 고용률이 하락하고 취업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부산의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하락한 58.6%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169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000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 포함된 광공업 부문과 기능 기계 조작 등 현장 종사자 직군에서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달 부산의 실업률은 지난해 5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2.6%로 집계됐습니다. 합천군 공무원들이 본격적인 양파 수확철을 맞아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합천군 기획예산 담당관 직원 등 공무원들은 합천읍 안개마을과 장개마을 등 지역 양파, 마늘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부상 등으로 영농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직원들은 양파 순자르기와 수확 작업, 폐비닐 정리 등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농가 관계자는 농번기 인건비 부담이 크고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합천군은 앞으로도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민선국이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시정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 당선인은 위원들에게 낮은 자세로 살아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현판식이나 의례적인 행사 없이 간소하게 치러진 출범식. 민선 9기 부산시정의 나침반이 될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재수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들에게 친절과 겸손을 가장 먼저 당부했습니다. 인수위의 태도가 곧 새 시정의 신뢰이자 시민의 자부심이 될 것이라며 더 낮은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부산에 무엇을 바꿀 것인지, 시민의 삶에 어떤 실질적 변화를 만들 것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인수위 구성에 가장 중점을 둔 건 실무와 통합입니다. 인수위원장에는 선거캠프 정책본부장을 지낸 차재권 부경대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신영란 한국해양대 교수가 선임돼 실무형 진용을 갖췄습니다. 실무와 통합을 지향하고 그다음에 유능과 겸손을 통해서 친절한 그런 위원회 운영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다짐하면서. 인수위원들의 구성도 눈에 띕니다. 전체 위원의 40%를 대학생을 포함한 20대에서 40대 청년 실무 인사로 채웠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는 미래가 없다며 부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는 전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시민소통특위에는 야당 출신 인사도 폭넓게 배치하면서 진영을 넘어선 통합형 시정을 예고했습니다.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히, 부산을 다시라는 슬로건을 내건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20일간 분과별 현안 점검과 공약 이행 계획 수립에 총력을 쏟을 예정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변화를 예고한 전재소가 어떤 밑그림을 그려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해시장에 당선된 정영두 당선인을 만나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과 김해 시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영두 당선인 모셨습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선거에서 김해시장에 당선되셨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우리 홍태용 후보님과 홍 후보 지지자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김해 발전을 위해서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제가 먼저 선거 과정에서 헝클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잘 사는 김해를 만들겠습니다. 더 큰 김해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운동 기간을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시민들을 만나면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후보자로서 가장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셨습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네거티브 없는 그런 클린 선거 원칙을 고수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잘한 선택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도 이 혼탁하고 비방하는 그런 선거보다 클린 선거를 하는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셨다. 그래서 제가 이번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이 이 클린 선거를 제가 지향했던 것이 그런 원동력이라고 보는데요. 여하튼 제가 좀 잘 참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곧 민선 9기 김해시정을 이끌게 되십니다. 임기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핵심 과제는 무엇이며 그 과제를 최우선으로 꼽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무엇보다도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제가 약속했던 시민 1인당 10만 원씩 민생지원금 지급하는 문제 반드시 할 거고요. 또 두 번째는 현재 그 위축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3천억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년 이상 방치되어 왔던 우리 오랜 기간 동안의 우리 김해 시민들의 수건이었던 장유 여객 터미널을 제가 반드시 올해 연말까지 개통하겠다. 이 세 가지에 우선적으로 저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민선 9기가 마무리되는 4년 뒤를 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길 기대하십니까? 우리 김해에는 오랜 기간 동안 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건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영두 시장 동안에 그동안 풀지 못했던 수건 사업들이 몇 개라도 풀렸다. 정영두는 성과를 내는 시장이었다 하는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과감하게 행동하고 추진하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돌파하고 뛰어넘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은 시민분들이 정영두호 김해시정에 대해서 기대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지지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김해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새벽 5시에 청소업체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과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우리 시민들을 만나면서 저녁 반찬거리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정을 만들고 저 또한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 낮은 자세로 김해 시민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장,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섬기는 시장이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선인을 만나다 정영두 김해시장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코레일 부산 경남 본부는 방탄소년단 BTS의 부산 공연 기간인 오는 12일과 13일 동해선 광역전철과 일반 열차 운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동해선 광역전철은 거제역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하루 3회 증편되며 공연이 끝나는 밤 10시와 11시 사이에 집중 배정됩니다. 막차 시간도 자정 15분으로 기존보다 30분 이상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과 동해선에는 하루 4회 임시열차가 추가 투입됩니다. 학부모 찬성률 64.4%로 기준을 넘기며 진주 봉원중 통폐합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 교육청은 학력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9년 3월부터 진주 봉원중을 진주중학교와 진주여자중학교로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통합 시 재학생은 남학생은 진주중으로 여학생은 진주여중으로 배치되며 교통비 지원과 통학버스 운행 등 실질적인 통학 지원 대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교실 리모델링, 스마트 학습 공간 구축 등 통합 대상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남에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유치원 16곳,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곳 등 모두 35개 학교의 통폐합이 추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